자, 안녕하세요. 학개론 강의하는 이영섭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개사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시험 합격 후에도 역시 여러 개의 자격증 관심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여러 개의 자격증들 모아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이 영상 찍습니다. 오늘 각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방문각의 슈퍼스타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여기 잘생긴 교수님 한 분 모셨습니다. 아주 짧게 나 누구다 본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로 방문각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로아리보입니다. 강남에서 일하고 있는 유호성 과장입니다. 예, 방문각에서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옥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있다. 잘생겼다. 멋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자격증에 대한 사항들 한번 쭉 풀어볼 텐데요. 사실은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감정평가사긴 하거든요. 저희 과목 연계 과목들이 많긴 한데 저희가 오늘 논의에서는 감정평가사는 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난도가 너무 높고 시험 자체가 주로 이제 20대 분들이 고시처럼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평가사를 제하고 그래도 우리가 중개사 공부하던 텐션으로 조금 더 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알아보는 자격증 하나하나 들어갈 텐데 자, 먼저 제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최욱진 쌤께서 행정사 시험 개요 쭉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이 되는데 중개사랑 똑같네요, 1차, 2차?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1차는 객관식이고 객관식. 2차는 논수령입니다. 1차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민법 총칙, 그리고 행정법, 행정학이고 예.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 절차론이라는 게 있고 절차로. 2차에도 민법이 들어가는데 계약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사무관리론이라는 과목이 들어가고 행정사 실무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차 시험은 약수령 3개, 그다음에 논수령 큰 거 논수령 하나, 큰 거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되는 네모난이 이제 주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1차 시험의 경우에는 그래도 기출 주제에서 그 부분을 잘 공부하면 1차 시험은 무난하게 붙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2차 시험의 경우에도 기출 주제를 일단 잘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문항수 자체가 과목별로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강사분들의 나름의 예상 주제도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이 2차 과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시험은 1년에 한 번씩 있나요? 예,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언제 보죠, 시험 대략? 1차 시험은 이제 5월 달에 5월 달에 한 번 보고 2차 시험은 10월 달에 치르는 게 10월 달에 1차 시험은 제가 보면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진다던가 합격률이 높은 편.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행정사 시험은 2차가 중요하긴 하다. 그래서 2차에서 전반적으로 학습량이라든가 난이도에 대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편이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려봤는데 이게 평균 60점 절대평가인가요? 40점 미만은 이제 과락? 과락은 없어야 되고 네.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전과목 평균이 어떻게 그러니까 1차 따로 계산하고 2차는 어차피 주관식이잖아요. 룰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 과락 없어야 되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는데 그 유 과장님이 시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행정사 1차 경험이 있으신 거죠? 네. 풀면서 1차 시험이 어떤 느낌이셨어요? 행정사 1차 같은 경우는 우선 공인중개사보다 이제 문항수도 적고 네. 되게 수월해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내년 거를 바로 준비하셔도 충분해요. 1차 합격하기는 충분하고 2차도 올해 거 같이 준비하시는 게 저 같은 경우는 2차는 내년 걸 준비하려다 보니까 손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 받았을 때 내년에 1차, 2차를 다 같이 준비하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개사 합격하신 분들이라면 내년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 개요 한번 알아봤는데 주택관리사 개요 한번 쭉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는 이제 공인중개사랑 좀 유사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 시설개론, 회계원리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차는 관계법규, 그리고 관리 실무.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규, 실무 이렇게. 이것도 중개사랑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1차는 이제 평균 60점 넘기면 되는 절대평가고요. 2차는 상대평가입니다. 2차. 네, 1년 기준으로 대략 한 1,600여 명. 합격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2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평균 60점에 수렴을 하고요. 보통 한 60에서 61점 사이가 계속 결과가 나왔고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쉬워서
한 63에서 65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주택관리사는 주택 관리를 하는 일을 한다고 아시는 분도 있던데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때 네. 보통 자기가 오픈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거는 취업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취업을 하는 거죠? 관리소장. 아,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 되는 네, 자격증. 네, 네. 그럼 관리소장 TO가 났을 때 이 음.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뭐 뽑히고 선발을 하고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보통 인력 관리 업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해당 관리 업체에 내가 자격증을 따면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해서 그 인력 회사가 이제 운영하는 풀대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 보면 본인이 이제 알아서 이제 또 그 업체를 찾아갈 수 있는 역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그 부분을 가지고 바로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하면은 탄력을 좀 받긴 하겠네요. 법 과목들이니까. 그 중개사에서 어느 정도 민법이 충분히 이제 소화가 됐다라고 봤을 때 민법이 좀 수월하면 주택관리에서도 1차는 거의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개사를 공부할 때 이제 학개론에서 계산을 포기하신 분들이라면 회계가 손도 못 대게 좀 난이도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계산기 두드릴 정도 된다 하시면은 공부 좀 열심히 하시면은 회계도 가능은 하세요. 근데 회계라는 과목만 잘 패스하면은 나머지는 다 수월해요. 그 중개사도 계산 문제가 막 기출에서 나오고 좀 정형화돼 있는데 네. 거기도 그런 편이에요. 회계도 당연히 정형화 돼 있어. 그거는 뭐 아. 어쩔 수 없는 틀 안에 있는 거니까 되게 정형화 돼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40문제 중에 한 30문제가 계산인 거. 와,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이제 30개 중에서 그러니까 30개 중에서 한 10몇 개만 풀면 되거든요. 30개 다 풀 수는 필요는 없고 과랑을 넣으면 1차가 또 세 과목이니까 민법에서 보태주고 시설계에서 보태주면 1차 평균 60점은 충분히 나옵니다. 중개사 2차 전략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예, 그래서 회계는 과랑을 면하자. 그래서 계산을 한 10문제만 풀고 나머지 이론 문제가 또 한 10문제 있으니까 그 안에서 40점 넘게 맞고 시설계론하고 민법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도와주면은 1차 무난히 패스하고 2차가 두 과목밖에 안 되니까 뭐 주관식이고 상대평가하기는 하지만 단답형이에요.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안 어려워요. 그래서 두 과목밖에 안 들어가니까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회계만 좀 잘 패스하면 되고 주택관리사는 애기 엄마나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던 것 같던데 어때요? 수험생 분포도가? 업종 자체가 이제 성인 남자분들이 관리소장이니까. 많이 하시는 게 많고, 근데 이제 현재는 점점 이제 비율 자체가 여성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연령대도 조금 낮아지는 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장년층 남자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취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라서 일정적인 소득을 바라시는 월급을 바라시는 이런 분들은 주택관리사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연령층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여성분들도 많아지고 젊은 분들도 많이도 좀 주택관리 회사라는 데 취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에서 가이드가 있고 보호를 해주니까 여성분들도 충분히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 손해평가사는 사실 처음 봤을 때 저는 무슨 보험 얘기인가? 아니면 교통사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름상. 근데 사실 조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손해평가사에 대한 개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그리고 가축 피해와 관련된 농업과 관련돼 있는 거? 네네 1차 산업 1차 산업. 네네. 그래서 그 피해와 관련된 보상금에 대한 평가. 그럼 재해 보상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것도 시험이니까 객관식 오지선다로 구성이 된 시험이죠? 네, 객관식 1차, 4지. 자, 그러면 1차, 2차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1차가 세 과목? 네, 1차 세과목 상법. 상법 있고 상법. 그렇죠. 농업, 재해, 보험, 법령. 농업과 관련된 법령. 네. 마지막 세 번째 과목이 재배학 및 재배에 관련된 거. 원예 작물학. 그래. 요게 객관식 사전 몇 문제입니까? 25문제입니다. 과목별로. 그래서 그러면- 총 75문제가 돼요. 1차 통과하면은 2차 시험을 같이 보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보는 건가요? 네, 별도로 봅니다. 이제 1차는 6월에 보고요. 2차는 9월 달에. 3개월 있다가. 2차 과목은 몇 과목인가요? 2차는 2과목이에요. 2과목. 네네. 그래서 농작물 가축 관련된 이론과 실무가 한 과목이 있고, 농작물, 네. 가축. 그 다음에 손해평가. 2차는 이제 주관식으로 시행이 되는데 과목별로 10문제씩.
그럼 총 네. 20문제? 20문제. 단답형 그리고 이제 서술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계산을 해서 감정가를 도출해낸다. 실제 사례를 놓고 네네. 뭐 어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는가 뭐 이렇게. 오, 네 맞아요. 1년에 그러면 1차 한 번, 2차 한 번 이렇게 시험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도 지금 1차, 2차 사이 간극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같이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1차만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2차가 좀 더 깊이가 있기 때문에 뭐 또 이제 1년이 아니고 이제 뭐 2년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될 확률이 높아서 네, 요거는 같이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행정사는 어때요? 좀 연령대 같은. 연령대가 20대가 엄청 많진 않아요. 오, 제가 오히려 보기엔 3, 40대가 좀 더 30, 40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5, 60대 이렇게 분포로 가는. 자, 요새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자격증 따시면 중개사인데 중개사 사무소 안에 네일샵도 같이 하세요. 와. 네일을 하시던 분이 중개사를 딴 거예요. 어. 그래서 집을 보러 온 사람 손톱도 봐줘. 그러니까 샵인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겸업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기의 기존에 했던 것들을 뭐 굳이 안 할 수도 없죠.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지금 우리가 언급한 이 자격증을 땄을 때 중개사랑 업무 연관성이 좀 있는가, 또는 뭐 겸업이 가능한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같이 어떻게 보세요? 뭐 업무 연관성 같은 경우를?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중개사분들은 상가를 중개할 때 중개할 때? 권리금을 중개할 수가 없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권리금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사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행정사 자격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상가 중개도 하고 권리금 중개도 같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행정사를 창업하시는 분들, 사무소를 창업하시는 분들의 대다수 주류 업무는 외국인 그 출입국 관련 행정 업무거든요. 비자 업무가 대다수인데 네. 외국인들 이제 비자 업무도 처리해 주면서 그분들이 주거지도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아, 집도 구해주면 좋겠네. 예, 그래서 집도 중개해 주고. 근데 저는 두 번째가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요즘에 출산율이 많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곧 앞으로 대한민국의 노동력은 부족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중요한 문제죠.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필요하고. 그렇죠. 이민도 더 활성화될 거고. 네. 근데 그 외국인들한테 이제 일자리를 이제 제공해 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 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사 자격증이 뭔가 중개사 업무와 그러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택거래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취업 형태로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창업과 취업의 두 가지 키를 다 갖게 되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또 진로를 결정하는데도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겠네요. 네네. 아, 저도 사실은 중개사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분들 질문하시면 가장 답하기 힘든 주제긴 한데 여러분 그래도 궁금해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일명 얼마나 버나요? 제일 중요하죠. 아,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했을 때 돈벌이가 좀 되는지. 먼저 우리 하리보님께 제가 이 손해평가사 수입이나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일당을 받는 형태의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라고 보면 되고 일단. 네네. 그래서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일 정도 일을 1년에 100일 정도. 네. 그래서 연봉은 한 2,500에서 3,000 정도 된다. 2,500에서 3,000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프리랜서면은 자기가 자기 일을 따내야 되겠네요. 크게 두 가지 협회가 있어요. 협회에 가입이 돼 있으면 업무가 할당이 됩니다. 별도의 영업이 필요가 없고 순번제로 일을 이제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특정 기간에 바쁘다 그러면 그때 너 지금은 바빠서 못해요라고 하셔도 전혀 페널티 없이 다음에 또 순번이 오면 또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할 때 가서 일을 하셔도 됩니다.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비수기다 그러면 그거 괜찮다. 네. 전업보다는 여러 개 또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네, 뭐 이제 뭐 손해사정 법인 같은데 취업하시는 그렇지. 분들도 계시는데 손해평가사는 거의 프리랜서 위주로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행정사도 사실 좀 연봉 추산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번 그 업계의 좀 평균적인 상황들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평균적인 상황이 어떻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면이 네, 있어요. 물론입니다. 물론 자격증이다 보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잘 벌었을 때그 상한선의 경우에 월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그래도 들었던 면이 있고 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말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 네. 취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업 오케이. 네. 취업 기준으로.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면 이제 한 3천 3천. 그래서 이제 기본 정도로 시작하는데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경력도 경력이고 아파트 규모가 좀 중요하겠죠. 아. 예, 내가 담당하는 아파트 규모가 큰 대단지다 하면은 당연히 수입이 높을 거고 좀 적은 단지다 뭐 500세대 이상 좀 더 적은 거다 하면은 적게 나오고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유명하고 큰 브랜드면은 좀 더 나오고 이제 뭐 지방에 작은 거다 하면은 좀 적게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냥 월급쟁인데 그 호봉이라든가 연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이제 궁금하실 자격증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개사 시험을 합격을 했다면 사실은 여기 있는 자격증들은 공부 방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따시고 바로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좋은데 뭔가 좀 더 스펙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 찾으시는 분들은 저희 방문각 믿고 여러분들 또 기타 자격증 준비하시면 정말 좋은 정말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